북한과 중국만큼 세계적으로 미움받는 나라들도 없을 겁니다. 북한은 세계적으로 공공의 적 취급이고 중국도 여기저기서 미운 짓만 골라서 하면서 욕을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서도 몽골이 유난히 북한과 중국을 싫어한다고 하죠. 북한과는 한때 친밀한 사이였으나 지금은 관계가 틀어졌고 중국은 대놓고 원수 취급이라고 합니다. 그런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세계에서도 가장 우호적인 나라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몽골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몽골은 공산주의 국가였고 그런 이유로 북한과도 상당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몽골과 북한은 1948년에 수교를 맺었는데 당시 몽골은 북한의 두 번째 수교국이었죠. 6.25 전쟁 때는 몽골이 상당한 양의 군수물자를 북한에 지원해 주어서 두 나라 사이는 혈맹 관계라고도 했습니다. 김일성이 생전에 몽골을 두 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죠. 그런데 1990년에 몽골에서 혁명이 일어나 공산 정권이 붕괴하고 민주주의로 돌아선 이후 두 나라 사이도 멀어집니다. 1995년에는 양국 간의 우호 및 협력 조약을 폐기하였고 이듬해에는 북한 외교관이 몽골에서 위조 지폐를 거래하다가 적발되어 추방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몽골을 국빈 방문하였는데요. 이때 북한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몽골과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북한 외교 관계자가 노골적으로 볼멘 소리를 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불과 3개월 뒤에는 몽골 주재 북한 대사관을 폐쇄해버리고 맙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들었으나 그런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2013년에는 북한이 몽골에 전투기 부품을 사려다가 돈을 떼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북한은 낡은 전투기를 운용하는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몽골에 폐전투기 부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150만 달러를 주고 부품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몽골 측에서 돈만 받고 부품은 보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몽골이 일방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른데요. 당시 부품 판매를 주도한 건 몽골 정부가 아니라 토준 다시델렉이라는 퇴역 장성이었습니다. 몽골 정부도 부품 판매에 대해 까맣게 모르다가 북한에서 항의를 하자 뒤늦게 인지하고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것이었죠. 북한은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은밀한 뒷거래로 전투기 부품을 사려다가 된통 당하고 만 겁니다. 어이없는 사건이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북한이 몽골에 한 방 먹은 셈이 되어서 고소하게 여긴 사람이 많았다는 후문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도 앙심을 품은 모양인지 같은 해 10월에는 몽골의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으나 김정은이 면담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외교적 결례에 분기탱천한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있었던 공개연설에서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며 대놓고 김정은을 저격하기에 이르죠. 이 연설은 국내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는 등 상당한 화제가 되었는데요. 최근 몽골과 북한은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북한이 몽골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필요 때문에 하는 일일 뿐 양국 간의 해묵은 감정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몽골에서는 북한을 국가도 아닌 깡패 집단에 불과하다며 대놓고 멸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몽골이 북한보다 더 싫어하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인들이 몽골에 가면 한국인 흉내를 내며 정체를 숨겨야지 안 그러면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인데요. 몽골과 중국은 조상 대대로 원수 사이입니다. 몽골인들이 이민족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전역을 통일하고 원나라를 세운 일은 다들 아실 텐데요. 청나라 때는 거꾸로 몽골이 청나라에 지배당하며 끔찍한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현재도 두 나라의 관계는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몽골은 국토가 척박해 식량의 자급자족이 불가능합니다. 경공업이 발달하지 못해 생활필수품 등의 물자도 부족한 편이죠.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인 중국으로부터 식량을 비롯한 많은 물자를 수입하며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호구를 잡은 것처럼 상당한 갑질을 하고 있다는데요. 몽골은 내륙국이라서 타국의 항구를 임대해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몽골 측에서 아무리 간청해도 중국은 항구를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달라이 라마가 몽골을 방문했는데 이에 격분한 중국이 몽골에 압박을 가해서 결국 몽골이 다시는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지 않겠다며 굴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비뚤어진 역사관도 몽골 사람들을 자극하는 요인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주변 국가들은 모두 중국의 영향을 받은 속국이고 따라서 그들의 문화나 역사도 다 중국 것이라고 우기고 있죠. 몽골에 대해서도 칭기즈칸은 중국인이고 몽골 제국의 역사도 중국 거라고 주장해서 수많은 몽골인들이 뒷목을 잡고 있습니다.
몽골은 이렇게 북한과 중국을 싫어하는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호적인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몽골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국에서 유학하거나 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몽골 사람들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실제로 한국 사람이 몽골의 거리를 걷다 보면 현지인들이 한국말로 말을 걸어온다고 합니다. 이때 대답이 늦으면 중국인으로 오해하고 적대시하지만 한국인이라고 밝히면 따뜻한 환대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몽골 사람들이 워낙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말도 잘해서 한국말만 하면서도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유튜브 등에는 한국인 유튜버가 몽골에서 촬영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 영상을 보면 한국인 남성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묻자 현지인 여성이 상당히 유창한 한국말로 안내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몽골 사람들이 다들 한국말을 알아들어서 한국말로 마음대로 중얼거릴 수도 없을 정도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죠. 한국 기업들이 대거 몽골에 진출하면서 몽골 일부 지역이 한국화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울란바토르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은 한국 건설사에서 지은 것인데 외관만 보면 한국 아파트 단지와 다른 게 없습니다. 인근에는 한국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이 들어서 있어 거리의 풍경이 마치 한국의 신도시 같은데요. 그래서 동탄 신도시에 빗댄 몽탄 신도시라는 우스갯소리도 생겼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몽골에서는 한국 신도시를 벤치마킹한 아파트 단지가 부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버스입니다. 몽골 시내에서는 한글 표지판을 단 버스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모두 한국에서 수입한 중고차라고 합니다. 한글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건 한글이 품질 좋고 튼튼한 한국산이라는 걸 입증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몽골인들의 식탁에도 한류가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몽골 사람들은 매운 걸 먹지 못해서 한국 음식은 입에 맞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다만 삼겹살 등의 고기 요리는 그야말로 환장을 하고 좋아한다고 하네요.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삼겹살 식당이 많은데 한국에서 유학하거나 일할 때 삼겹살의 맛을 들인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영향으로 김치 등의 채소류도 많이 찾고 있다고 하네요.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물론 한류입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몽골에서도 한국 콘텐츠의 인기는 대단하죠.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일하거나 한국 기업에 취업하면 몽골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몽골의 한 달 최저임금은 한화로 약 34만 원에 불과하여 우리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평균 임금도 100만 원 남짓에 그치고 있죠. 이런 이유로 몽골 사람들은 오늘도 기회에 땅 한국에 가기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해서 약 5만 명이라고 합니다. 몽골 전체 인구가 약 350만 명이니까 인구 대비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몽골 사람들을 한국을 단순한 타국이 아니라 친척들의 나라 정도로 느낀다고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북한과 중국을 싫어하는 몽골과 가까워지는 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두 나라의 우호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